2013년 1월 8일 어떻게 12척이 330척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한 영화 명량의 첫 촬영이 시작됐다. 다들 이제 첫 촬영부터 한 6개월 동안 이제 대장적이니까 다치지 말고 페이스 유지 잘 합시다. 크랭크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천자포로 이제 뻥뻥뻥 레디 뻥이어야 오케이 명량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텔링과 감각적인 연출력으로 차별화된 볼거리를 선사해왔던 김한민 감독.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생생하게 스크린 위로 옮기는 것은 그의 오랜 바람이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들 그리고 영웅담을 듣고 컸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언젠가 내가 이순신 장군의 해전을 중점을 둬서 영화를 만들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된 거죠. 첫 촬영부터 고문을 받는 장면을 찍어야 하는 최민식. 한겨울의 차가운 밤 날씨와 장면의 무게가 맞물려 현장의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진다. 야,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봐. 괜찮아. 그래 또 나 분량 지우고 나서 다시 하라고 그러지 말고. 현장의 분위기를 풀어주는 최민식. 이제 실감이 납니다. 이 추운 날 인두로 지져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1597년 1월 한산대에 대기하라는 명을 받은 이순신은 그것이 왜군의 강기임을 확신하고 따르지 않았다. 이에 나라를 저버렸다는 모함으로 파직되어 가혹한 문초를 받게 된다. 예, 선배님 조금 더 과장해서 좀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떨었는데. 네, 조금 더 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예, 그리고 고개 펴지는 느낌에서 제가 커트할게요. 네. 좀 더 좋은 장면을 위한 감독의 요구는 계속됐고 감독이 믿고 선택한 배우 최민식은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마음뿐이었던 이순신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절절한 몸부림과 떨리는 눈빛으로 되살려냈다. 그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 굉장히 담백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원칙에 입각한 그런 분이셨고요. 난중일기 그분이 쓰셨던 난중일기에 가장 근접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런 어떤 인물로서의 이순신을 한번 그려보자 라는 생각이 강했고요. 깊은 뎁스가 있는 연기력을 가진 배우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그냥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이순신의 자리를 대신했던 원균의 실패에 선조가 다시 한번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귀시켰을 당시 그의 몸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만신창이나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백성이 먼저였던 이순신. 목숨까지 거두려고 했던 임금입니다. 아버님은 억울하지도 않으십니까?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실존 인물이고 실제 사건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배우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올드보이라는 작품을 할 때 오히려 15년 동안 내가 감금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전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내가 이 인물을 맡게 된다면 과연 내가 어떠한 감정, 이분의 어떠한 것을 내가 추구하게 될까? 그런 것들이에요. 7천량 전투에서 패하고 온 전선들을 거두어 보니 남은 것은 탄옥선 12척뿐. 마지막 희망이었던 구선마저 불길에 휩싸이는 걸 보며 이순신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자신의 몸을 빌어 이순신 장군이 하고 싶었을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던 최민식은 그의 인간적 두려움에 주목한다. 용맹함과 어떤 나는 장군이다. 그런 면모도 분명히 있죠. 그런 면모도. 난 그 두려움이 좀 더 흥미로웠어요. 저분은 두려움이 없었을까? 예. 반드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람이니까.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목숨을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다른 누구에게가 아닌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아니었을까? 무적의 영웅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겪어냈을 그의 고뇌와 두려움이 더욱 크고 위대하게 다가온다. 일본 장수 구루지마 역을 맡은 배우 류승룡. 일본 정규군이 아닌 에이메라고 해적인데요. 정규군으로 전투력이 안 돼서 해전의 명수인 구루지마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역사적으로 좀 쉬쉬하는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김한민 감독의 작품에서 벌써 두 번째 외국인 역할을 맡게 된 류승룡. 이제 만주 장수였죠. 최정병 교활에서는. 이번에 또 외군 장수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만주어를 쓰고 이번에 또 1어를 쓰고 이런 지점에서 한번 끝장을 보자. 뭐 이런 교감대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작품을 이번에 또 같이 하게 됐죠. 아니야. 됐어. 네, 앵글상에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좁은 어깨는 연기력으로 커버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앵글상으로 보면은 뭔가 나올 수 있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 제 아무리 베테랑 배우라 해도 다른 나라 말로 연기하는 것이 녹록지만은 않다. 뜻을 새기고 다시 외워봐도 영 입에 붙지를 않는다. 호흡이 끊겼어. 뭐해. 그러나 막상 슛이 들어가면 마치 늘 써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워지고 와시가 히데요시 간파쿠카라 오크라레타 토모이카 와키자카 구루지마의 매서운 눈빛으로 현장을 주시하다가도 오케이 사인이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장난 가득한 류승룡으로 돌아온다. 그런 부담은 전혀 없고요. 뭐 부담을 갖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캐릭터 연기에만 신경 썼던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놀라운 몰입으로 극 안팎을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그의 연기가 이순신의 강적 구루지마를 이끈다. 사실 전쟁만큼 드라마틱한 드라마 구조를 가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문화, 두 나라 내지는 두 문화가 충돌하는 지점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콘트라스트를 보는 재미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시대극, 특히 전쟁 영화를 제작할 때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철저한 고증을 통해 재현된 수많은 무기의 등장, 천여 벌이 넘는 의상과 거대한 세트, 실제 크기로 건조한 판옥선과 안택선까지. 영화 명량의 스태프들은 실제 전쟁과도 같은 작업들을 해내야 했다. 민초들이랑 왜군 또 조선군 이렇게 다양한 인물이 나오면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죠. 한 공간 안에 다양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그림이 이제 풍성한 느낌이 들겠죠. 조선군이들은 인간적인 느낌이 조금 더 서민적인 느낌이 조금 더 나게끔 했고 왜군들은 거친 느낌을 좀 많이 살려가지고 좀 더 강해 보이고 좀 억세 보이도록 좀 차별화를 좀 많이 둔 편이에요. 일본군을 좀 더 멋지게 하는 이유는 조선군이 더 힘든 모습을 보여주게 하는 하나의 대비 방법이겠죠. 가발도 멋진 옷에다가 제대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다 일본에서 다 사가지고 왔어요. 그 가발비 하나가 400만 원이에요. 거기에다 돈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순신 장군 영화를 만들고 해전 영화를 더더구나 만드는데 배 한 척 하나 안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건 어떤 식인지 구현이 돼야 되는 거다. 진짜 시행착오를 참 많이 했어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나하나 모든 스태프들이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든 거죠. 각선도본이라는 어떤 판옥선에 관계된 자료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고증적인 거 발췌를 받아서 충실하게 좀 구현해내는 쪽으로 더 치중을 많이 했죠. 일본은 의외로 자료가 없어요. 일본 안에서도 자료가 많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진전적이어서 그런지 어느 순간 일본 해양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자료를 보고 박물관에 전화를 했어요. 그쪽 박물관 사람들하고 연결을 해서 모형이든 모델이든 사진을 좀 받고 저희들이 도면화 시켜서 다시 넘기면 그쪽에서 검증하는 형식으로 거꾸로 역으로 갔는데 일본 사람들도 그 박물관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놀랬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낸 자료가 자기들보다 낫다는 식의 어떤 표현까지 할 정도로 아마 명량이 앞으로 우리나라 해전 영화에 아주 최초의 기술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거지 않을까. 그 해전의 기승전결을 만들어 보는 게 저에겐 굉장히 큰 도전이고 또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소용돌이 치는 그런 회오리적인 물살에서 영화 촬영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엄청난 배를 과연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거에 이제 도전을 시작한 거였고요. 캐리비안 해적을 찍었던 그 특수효과 업체를 가가지고요. 직접 김불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 저에 맞게 다시 제작을 한 거죠. 다른 외국도 뭐 이렇게 해전이나 이런 거를 구현을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구현도 처음이었고 너무 잘 나와서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찍으시는 거? 나 신기했어. 베테랑 배우도 신기하게 만든 대규모 세트 짐벌은 상하 좌우로 요동치며 실제를 방불케 하는 해상 전투 장면을 가능케 해주었다. 해상 전투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한 또 하나의 작업 CG 역시 만만치 않은 작업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영화는 이제 해전이다 보니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물하고 배. 해전이 1시간이거든요. 훨씬 많은 배들이 등장하고 훨씬 많은 물 시뮬레이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디지털 캐릭터가 40-50명 들어가지 방패가 몇십 개 들어가지 물살에 의해서 생기는 배의 출렁거림이라든가 헤비한 느낌들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애니메이션 테스트하고 R&D 시뮬레이션들을 거쳐서 좀 더 완성도를 높이려고 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작업 기간으로 보면 6-7개월 정도, 작업 인원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명, 이래저래 100여 명이 더 넘을 수도 있고요. 예. 전작 최종 병기화를 보시면 제가 굉장히 많은 리듬 같은 것들을 썼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것보다 훨씬 2배, 3배 더 많은 리듬들과 악기들을 써서 전투씬 1시간 동안 음악이 쉴 새 없이 몰아붙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어떤 영화보다 작업량이 많아요. 이 영화는 2시간 동안 펼쳐지는 어떤 오케스트라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했고요. 퍼커션이나 리듬단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100명 이상의 오케스트라가 참여를 하게 됐고 브라스 파트만 거의 한 40-50명 정도 되는 브라스 파트들이 체코에서 녹음이 되어져서 왔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시면 왜군 진영의 음악들은 공격적인 느낌의 브라스로 표현이 되어 있고 조선 진영은 오스티나토라는 그 스트링의 그 짧은 주법 같은 것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둘의 어떤 대비나 어떤 규모감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영화를 감상하시면 재밌는 점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버라이어티한 해전씬 중요하죠. 어떤 영화적 기술도 그렇고 뭔가 이 영화에서 또 하나의 덕목이기도 해요. 그러나 왜 저들이 저렇게 눈물겹게 싸울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저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다 짐승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다 살육의 현장이에요. 그 정서가 빠져있는 기술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배 돌 때 호흡 한번 쫙 가다듬으시면서 쫙. 난 내가 제일 부담스러워.
하고다가 내 쪽에서 픽사리 나면 이건 처음부터 다시잖아. 나 이게 정말 아주 내 마음이 무거워요. 나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합니다. 지금 감독이랑 그러면 그런 막 그 살벌하고 막 있잖아요. 그런 걸 원합니다. 근데 합이 좀 약간 픽사리가 나도 그런 게 그냥 충만하면은 간다. 빨빨 끝내고 밥 먹자. 몸과 몸이 부딪히는 액션 장면은 수십 번 연습하며 합을 맞추어도 현장 상황에 따라 바꿔야 할 때가 적지 않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스태프들과의 의사소통은 필수. 리허설이라는 게 뭐지? 촬영 준비가 됐다는 거잖아. 계속 합만 맞추고 있어. 연기 연습들 좀 해. 당신들 합 이거 백날 잘 찍어봐야 다 NG야. 못 써 이거. 처절하게 죽어가고 처절하게 살려고 어떻게 상대방을 죽여야 되니 내가 사는 거잖아. 그렇게 싸워달라고. 칼 한 번 안 붙여도 빗나가도 된다니까. 명랑의 액션 포인트는 리얼함? 전혀 허구성이 배제된 리얼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우리 영화를 봤을 때 액션적으로 봤을 때 멋있거나 화려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대신 리얼하고 처절하고 진짜 저 조그만 공간에서 그 많은 인원들이 부닥쳤을 때 저렇게 진짜로 저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살고자 하는 처절함이나 잔혹함, 리얼함들이 아마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인간적인 내면의 갈등을 표현하는 그런 몸부림이 액션이 된 거지, 액션을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1분 30초에서 2분가량을 롱테이크로 전 스태프과 전 배우들과 하나의 호흡이 돼서 찍었던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이 가장 힘들었었고 또 가장 또 처참한 모습을 표현을 잘 했던 것 같고, 여러 스태프 및 배우들한테 고맙기도 했었고,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진짜 고생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생했어. 고생했어. 30도를 오르내리는 짐벌안은 사우나가 따로 없을 지경이다. 얼음덩어리가 줄줄 녹아내리는 더위에 갑옷까지 갖추어 입었으니 그 고생이 오죽했을까. 옷이 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입고 싸웠나 싶고, 선배님들이 더 고생이죠.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리고 전쟁은 여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름에 서로 특사를 교환해서 휴전하고 좀 선선해지면은 그때 다시 붙어야 되는데, 이런 데서도 완성도를 향한 그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고 가장 힘든 거라고 할 수 있겠지. 인간적으로. 장군님이 좀 위태롭게 보이려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좀 위태롭게 보일까? 감독의 고민에 배우의 의견이 더해지고 제대로 된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은 촬영 직전까지도 이어진다. 항상 후회는 해요. 이게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겠다고 내가 정말 이 고생을 하나. 매번 하죠. 예. 근데 알죠,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거창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제가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게 생겼어요. 이 작품을 하면서. 예. 백병전이다! 독색자! 실감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수없이 뛰고 뒹굴고, 그렇게 모두가 땀 흘려 만든 혜전씨는 명령의 최고 백미로 꼽히며 대한민국 영화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해상 전투 장면으로 자리매김했다. 6개월간의 대장정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다 나왔어. 오두기, 노경표, 안녕하세요. 저기 곱추, 오계적. 417년 전의 역사 속 이야기가 새롭게 창조되고 다시 태어난 다양한 캐릭터들과 그들로 분한 배우들의 활약 속에 영화는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역사 속 또 한 사람의 실존 인물 와키자카를 연기한 배우 조진우, 능숙한 외국어 구사의 액션까지 쉬운 것 하나 없는 상황 속에도 자신의 역할에 애정을 쏟았다.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그리고 기회를 주신 감독님뿐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명량의 홍일점, 정씨 여인 역할의 이정현. 너무 춥고 너무 위험해요. 와, 감동. 갑자기 설정하셨어요. 맨날 갑자기 설정하셔. 잠시만요. 저 깃발이요. 걸렸어요, 깃발. 갑자기 바뀐 설정에 투덜대면서도 차가운 바닷물로 걸어 들어가 감독이 원하는 장면을 기어이 만들어내고 만다. 좋은 선배님들이랑 같은 작품에 나올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고요. 안덕등반하는 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거 빼고는 다 너무 좋았어요. 정씨 여인의 연인이자 탐망꾼 임준영 역할을 맡은 배우 진구. 역할의 특성 때문에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촬영이 적지 않았지만 매 장면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그의 영화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이 어마어마한 영화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찍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남다른 외모의 소유자 노민우는 구르즈마의 충복 하루를 연기한다. 사무라이 저격수라는 감독이 창조해낸 독특한 캐릭터를 그만의 분위기와 연기로 현실화시키며 노민우표 하루로 완성했다. 민우야, 재밌지? 네. 완전 재밌어요. 옆에서 직접 그런 호흡을 느낄 수 있었던 게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찍고 계신 거예요? 현장에서 남다른 호흡을 보여주었던 김태훈과 박보검. 생존형 선비. 김준걸. 멋있게 할 거야, 나 멋있게. 멋있게. 그동안 선굵은 모습을 주로 보여왔던 김태훈은 처신에 능한 코믹 캐릭터 김준걸로 완벽히 변신하며 충무로 연기파 배우다운 면모를 보여주었고 청이 있습니다. 장군님 배에 저도 태워주십시오. 함께 싸우겠습니다. 용감한 소년 수봉 역할을 맡은 신예 박보검은 아버지를 잃은 비통함과 전투에 나서는 비장함까지 쉽지 않은 감정들을 모두 소화해내며 남다른 존재감으로 자리매김했다. 복자고! 장군께서 명하시겠어! 배를 보수하고 병사들을 점검하는 것이 급하오. 이순신 곁을 지키는 안희의 모습을 묵직한 연기로 채워냈던 배우 이승준은 실제 현장에서도 최민식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 촬영까지 함께했고 자, 뒷감만 하자.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지만 즐거운 시간이었고 우리가 힘든 만큼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회, 준사, 오두기 등 많은 인물이 적재적소에 자리 잡으며 명량에 힘을 더했다. 그리고 2013년 7월 20일 드디어 4,680시간의 대장정에 마침표가 찍혔다. 6개월의 긴 촬영을 함께하며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감독과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최민식.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은 늘 아쉽고 서운하다. 실감이 안 나네. 이제 한 일주일 지났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 없으면 이제 그때서 실감 나겠지.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그리고 다들 존경스럽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정말 고생했어요. 맛있네.
충무공 이순신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고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기를 바란다던 감독의 말처럼 두려움에 맞서 불가능한 싸움을 승리로 이끈 이야기. 영화 명량이 힘들고 지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길 바라본다.